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혁수 앵커, 이 주엔 어떤 소식이 준비돼 있을까요? 네, 금리 못지않게 핫한 코스피 소식 준비해 왔습니다. 오를 만큼 올랐다고 했는데 코스피가 또 올랐습니다. 5월 시작하자마자 140만 닉스 돌파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 상승세를 타고 드디어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와! 7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이 상승세의 주역은 역시 반도체였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누가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지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과연 7,000피 이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주앤머니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7,000피, 8,000피 저희가 뭐 말로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게 네. 진짜 현실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꿈의 숫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저희 사실 장로가만이 처음 시작할 때 뭐 4,000피 얘기했을 때도 아 진짜 그렇게 갈까요? 5,000피면 진짜 난리가 나는 분위기였거든요. 26년도에 5,000피가 될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야, 근데 진짜 반도체의 힘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거침없는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는 20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근저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의 영업이익에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두 회사가 무려 50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두 회사가요. 단 두 회사가. 야, 어마무시한 겁니다. 반도체가 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발 호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스닥이 최고치를 찍었고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빅테크들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그 영향도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현재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단순히 미국 기업의 실적이 좋고 투심이 좋은 게 뭐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뭘 발표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AI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투자를 얼마나 더 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라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기업들의 2026년도 캐펙스 향후 투자액을 합쳐봤더니 대략 800조에서 1,000조 가까이가 돼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앞으로 계속 쏟아부으면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네네. 자, 그 돈 어디로 투자되고 어디로 흘러올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AI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반도체입니다. 어서 흘러 들어와라. 네. 어서 흘러 들어와라. 거기 들어가야 되는 또 수많은 전기 전력 전선망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호실적을 이어가기 위한 어마어마한 투자, 그 투자의 영향력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좋은 흐름, 좋은 뉴스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돌고 돌아 코스피로 오게 돼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요새는 반도체만큼이나 전력주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4월 코스피 급등을 이끈 주인공이 전력주라고 하던데 AI에서 전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영향이 큰 줄 몰랐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를 돌리기 위한 전원은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를 돌리는 전원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때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만화 그리기가 한번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차용주를 만화로 그려줘. 그럼 배꼽 한 마리가 통 튀어나옵니다. 예. 그 배꼽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어느 정도 전력이 필요하냐면 핸드폰 7대를 충전할 정도의 전원을 순식간에 잡아먹습니다. 어마무시한 전력을 우와. 잡아먹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AI로 지금 뭐 여기에 계신 분들도 AI 일상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하루에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AI를 활용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원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어마무시하게 소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화두가 전력 인프라가 단순한 화두에서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케이블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전력만 갖고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 부가적인 것이 미국 같은 경우 최근에
전력과 관련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은 전력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투자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제에 투자를 하자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전력을 공급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들, 조금 전에 시동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투자가 들어가죠. 그 투자에 들어가는 전력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함으로써 각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개별 발전소와 계약을 맺는다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발전소를 짓기 위한 투자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무려 20조가 넘습니다. 그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10조가 채 안 됐었던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주 잔고가 들어오고 있고 또 한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기업과 최근에 500억 규모의 수주를 또 따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게 정말 궁금한데 너무 좋은데 저희는 불안은 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 중동 전쟁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기름은 비싸고 금리도 인상한다 만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고점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의 구루라고 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최근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좀 드렸죠. 좀 거품이 좀 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한 리포트를 또 발간함으로써 경계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우려스럽다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이런 것 때문에 빠질 거야 라고 단정 짓기에는 지금 시장은 너무 불이 확 달아붙어 있는 거고 또 시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고객예탁금이 130조에 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해요. 주식을 사려고 하는 모습들이 동학개미 운동 2021년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덜 오른 주식 그리고 웬만한 주식을 샀으면 수익을 내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지금 지수가 7,000포인트에 달했지만 이 상승을 못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세장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변수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이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꺾일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거나 우려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일단은 뭔가 이렇게 막 당장 많이 올랐으니까 당장 팔아야 돼 뭐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전력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뜨고 있고요.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요즘 뭐 K-방산도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K-뷰티, 뭐 제약, 바이오 요새 관심 가질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두 분은 이제 다음 주도 섹터 제2의 반도체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소장님부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저희한테만?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는 없다. 없습니까? 없고요. 반도체 전력 인프라는 계속 간다. 그리고 요건 주도 섹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K뷰티, 제약, 바이오는 같이 가긴 하지만 주도 섹터를 따라가는 형태이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를 잘 정리해야죠. 제2의 반도체라고 한다라면 이제 반도체만큼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를 내가 다음 주자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주도 섹터는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버리시면 절대 못 사십니다. 꼭 쥐고 가자. 주도 섹터는 들어가고 이것을 상당 비중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자. 그다음에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제약 바이오가 됐던 아니면 방산이 됐던 뷰티가 됐던 이 또한 수출주고 최근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같이 들고 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 분들에게 주도주와 비주도 섹터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되지만 주도 섹터는 50% 이상 들고 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동평론가님은요? 네, 저도 아직 반도체, 전력, 전기, 전선 이런 쪽들은 하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를 교체해야 된다.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의견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홀딩,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그 다음 언젠가 올 다음 주자 내지는 그래도 조금 다른 데 관심을 돌려볼 만한 유망한 섹터는 없느냐. 이렇게 일단 질문을 바꿔서 제가 답을 드려본다면 네. 여전히 지금 국제 정세가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는 향후에 조금 더 오래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국이 무장이라든지 군비 경쟁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각자 도생의 시기로 갈 것 같다라고 보면 K방산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밝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쟁 뉴스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긴 흐름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K방산에 대해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내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펴고 있잖아요. 네. 내수가 좋아지면 예를 들면 유통이라든지 소매, K뷰티 이런 것들도 이제 손이 안 가던 것에서 손이 한 번, 두 번 더 갈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반도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주자는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되는 섹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소장님? 지금부터는 조금 톤 다운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운. 네, 다운합시다. 톤 다운을 하시고 네. 혁생커 저기 산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어요? 대청봉 산이요? 올라가 보셨나요? 저요 북한산까지 올라가. 북한산 올라가면 네. 북한산 한 번에 올라가나요? 한 두세 번은 쉬죠. 그렇죠. 두세 번은 쉬죠. 그래야 북한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 증시는 너무 지금 안 쉬고 올라왔어. 숨이 턱끝까지 턱끝까지 차 차 있어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 쉬는 것을 우리가 3월 달에 전쟁 때문에 한번 쉬었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달려왔죠. 네. 또 한 번 쉴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가면 북한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천천히 지금부터는 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각각의 체력과 각각의 자금 사정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천천히 지금 가는 톤다운이 있다라면 결국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총론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올라갈 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있잖아요. 네네. 7,000 갈 수 있을까? 7,500 갈 수 있을까? 이런 목표치에 딱 도달하고 나면 그때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냐? 네. 더 갈까?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할 거야? 아니야. 이제 꼭지점에 와 있으니까 빠질 거야. 이 세 가지 경로를 놓고 드디어 논의의 장이 열립니다. 그 논의의 장은 언제 열리느냐? 항상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최고점을 경신하고 나면 그때 논의의 장이 열려요. 네. 근데 시나리오 중에서 어디로 갈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의 장이 열릴 때 늘 증시도 움직이는 생물이다. 그리고 항상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있는 거고 명이 있으면 암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소 좀 차분하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횡보하거나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는 뭐야? 라고 하는 부정론자들의 얘기 중에서도 참고할 만한 얘기는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 석유 문제가 더 길어지면 어떡해? 아니면 미국이 물가를 못 잡아서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한국은행도 아까 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이런 것들도 조금 챙겨가시면서 다소간의 밸런스를 잡아가시는 그런 약간은 좀 차분한 투자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2025년 5월 8일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뭐 2배를 넘어서 이제 3배 가까이 뛰어가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만스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승이 더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1년도 저희 장르가머니 함께 보시면서 참고해서 투자하신다면 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 가득 전해주신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